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시작했다. 보안 담당자 편. 와. 안녕하세요. 내가 와 할 때 그렇게 욕을 하더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나야나입니다. 그 타이틀을 왜 안 붙여요? 따뜻함과 인간미였나요? 지금 휴가 갔다 와서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었어. 네. 저는 비주얼 담당 호수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작아지네 자꾸. 그래요? 네. 저는 40대 백수, 예능, 감칠맛, 다 붙여? 어른을 담당하고 있는 3만원님입니다. 네. 오늘 주제 뭐죠? 오늘 주제는 제 직업과 관련된 일인데요. 보안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안과 보안 담당자 뭐 두 개 다 얘기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보안 담당자나 보안 생각하시면은 영화나 드라마 때문에 각자의 상상력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 보안 네. 담당자,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떠올렸을 때 가장 크게 어떻게 생각하는? 뭐 제일 와닿는 거는 해커 이게 제일 와닿죠. 해킹을 하는 걸 많이 보니까 해킹을 막는 사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뭐 백신 이쪽을 좀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IT에서 보안인 네. 거죠? 정확히 말하면 네, IT 보안인 거죠. 음. 뭐 물리 보안은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네네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순서는 일단 보안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안에 대한 오해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해킹할 줄 알아?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그거 너무 궁금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회사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반적인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취준생들이 얼마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직업이 과연 취직은 잘 되고 먹고 살만한 일인가? 그 짤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IT 보안업계로 이동하겠다고 하니까 가만히 네. 계세요. 거기 있으세요. 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분 현재 직장이 공사인가 그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철도공사인가 뭐. 철도공사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음. 철도공사에 계세요. 그럼 철도공사 있어야 되겠네. 네, 철도공사에 보안 담당자가 되는 걸 생각해보세요. 아, 맞아. 딴 데 가지 그렇구나. 힘듭니다. 저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 네, 하세요. 흑과거 지울 수 있는지. 흑과거요. 네네네. 그거 요즘 서비스 있더라고요. 아, 진짜? 돈 주고 하시면 돼요. 내가 악플하고 또 많이 싸우잖아요. 네. 악플러들하고.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기고 다닌 흑과거를 지울 수 있을까? 그거 요즘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흑과거가 아니고 흑역사 아니야? 흑 역사 맞네. 뭔가 나 많이 옛날 있어. 사람이라 가지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어. 그 내가 죽거나 뭐 그랬을 때 내 온라인에 다 나와 있는 그런 흔적들 있잖아요. 로그. 네. 한 번에 지워준 업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같은 건데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이게 결국에는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랑 부딪히는 부분인데 결국에 디지털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 거니까. 근데 내가 지워달라고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유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지워달라고 했을 때 이 서비스가 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삭제해도 되는지 여부가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됐어요. 대부분 뭐 요청하면 좀 지워주는 편이긴 한데 이게 뭐 블로그 글이나 이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굉장히 재화의 문제까지 가버리면은 이게 상속 문제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교통 정리가 안 된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뭐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구글이 내린 판단이 그거더라고요. 사익과 공익이 부딪혔을 때 공익에 우선하면 삭제하지 않겠다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좀 못 지우는 편이고 뭐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삭제해 달라고 하면은 지워질 수도 있고 안 지워질 수도 있고. 지워질 거예요. 왜냐면은 공익으로 뭘 한 게 없어. 공적으로 다 미리 삭제고. 남겨놓으면 되지, 지워달라고. 저기 뭐 유서에 남겨놓던가. 알겠어요. 제가 뭐 정확히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요 정도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크게 보자면은 보안 담당자 기준으로 해커와 반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커는 뚫는 거고 저희는 막는 일입니다. 근데 경찰 같은 거네?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창과 방패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창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탄조끼도 가슴에밖에 못 두르잖아요. 다 입으면 좋은데 일단 비싸. 그리고 무거워.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치명적인 부분밖에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총을 어디로 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그냥 터지는 거죠. 하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것만 지키겠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런 거예요? 그쵸. 없을 순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안의 요소는 그거예요. 해커가 100원짜리를 털는데 110원이 들게 하자가 보안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안 털겠죠. 자기가 110원 들여서 100원짜리 하면 마이너스 10원이잖아요. 미워서 털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걸려져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기 때문에 되게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거든요. 이제 해킹이 예전처럼 물론 재미로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격하는데 돈이 꽤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이유랑 수반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죠. 굉장히 천재적인 정말 국가를 전복하겠다 싶은 그런 천재 해커 집단들이 돈과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못 막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극히 낮죠.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영화에서는 막 자판기 몇 번 두드리면은 그냥 들어가잖아. 네. 드라마가 다 배려놨어. 그거 가장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해킹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니 왜 프로그램 딱 뭐지? 다운받아가지고 뭐 달리는 차 안에서 키보드에서 몇 번 그냥 하면은 뚫리잖아.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집도 그렇게는 안 뚫려요. 아, 물론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해킹을 하는 직접적인 직무가 아니다 보니까 최신 정보에 좀 뒤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수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드라마다. 네, 그러니까 USB 네. 딱 꽂아서 패스워드 딱 뚫리면은 퍼센트 쫙 올라가면서 맞아. 띡띡띡띡 크랙 컴플리트 나오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장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 네. 그 장면을 만들려면 얘가 최소 몇 개월을 준비했었어야 돼요. 음. 그 영화 보면은 은퇴한 어디 골방에 갇혀 있는 모니터 켜져 있는 데 찾아가. 맞아. 모니터 두 개. 얘한테 자 이제 갑시다 이러면 갑자기 노트북 딱 좀 차에서 딱 털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진짜 현실에서 거의 힘들어요. 드라마 정말 잘못했다 영화라. 네. 그래서 그나마 좀 현실에 가까운 드라마를 보면은 예전에 SBS에서 유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소지섭 씨 나왔던. 그게 이제 보안을 주제로 했던 드라마인데 그거 보시면 그래도 좀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랑 민관 쪽에서 보안하셨던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 분 있었고 굉장히 자문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재미 요소를 뽑았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해킹이 나와요. 그 USB 꽂고 그 누나 이렇게 갖다 대고 안 돼요. 해킹 되게 쉬워 보여. 드라마에서 보면 프로그램 몇 개 사가지고. 아, 물론 쉽게 뚫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우리가 뚫겠다 그러면은 해커는 그거래요. 인내와 적의 결합체? 그러니까 지구력. 뚫릴 때까지 뚫으면 뚫려요. 인디안 같은 거네? 네, 맞아요. 인디안 기우제 같은 거예요. 정말 뚫릴 때까지 하면 뚫려요. 그리고 뭐 굉장한 창의력도 필요하고. 진실은 다 통하네요. 할 때까지 하면 뭐든 다 되네. 언젠가는 되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네. 해커도? 근데 돈은 안 되겠다. 그렇게 살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굉장히 크게 돈이 되죠. 그래요? 이제라도 털어가지고 시작하고 돈을 싶네. 요구하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좀 덜한데 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인질로 잡아서 입금을 요구하잖아요. 뭐 몇십억씩 벌고 하죠. 막 썰에 의하면 북한에는 해킹만 전문으로 하는 요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썰은 아니고 진실이죠. 진짜예요? 이거 각 나라다 별로 다 있죠. 아니 그러니까 해커를 해서 돈 버는 직업. 그거는 좀 썰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외화벌이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해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썰이 있어요. 북한에 있으면서 돈을 요구하면 안전할 것 같아. 왜 우리 정은이가 해결해 줄 것 같아. 뭐 임마? 못 돌려밤. 잡으러 못 올 것 같죠? 좋네. 네. 해커의 꿈을 키우려면 월북을 일단 하는 걸로. 네? 안전한 작업 환경 안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전 우리나라 국가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아니, 해커가 아니잖아.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해커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월북을 하시는 것을. 없어. 네. 러시아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직종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도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경찰 하면 나쁜 놈 잡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직종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교통순경부터 시작해서 민원실까지 형사, 마약 전담반, 대테러반 엄청 많거든요. 보안도 그래요. 아직까지 이 산업이 크게 안 알려졌고 사실 보안 담당자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해야지 만나. 일반 기업에 다닌 사람들은 그렇죠, 보통. 보안상의 규칙을 어겨야 만나요. 네. 뭐 그렇고 이제 IT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만나긴 하죠. 일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흔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인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나누자면은 한 8가지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정책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거의 기업의 보안 전략이라든지 뭐 쉽게 말해서 기준 세우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는 네이버 웹툰을 못 보게 하겠다라든지 뭐 어디까지 못하게 어디까지 하겠다. 차단하겠다. 뭐 이런 정도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가 문제네, 얘네가. 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진짜? 회사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겠다. 에이씨. 네. 뭐 그거는 이제 그런다고 안 할 줄 알아?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네. 뭐 어떤가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네.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어떤 수단을 쓰겠다라는 걸 결정하고 하는 직업, 그 설계하는 직업이고요. 크게 보면 개인정보, 기업의 보호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의 해킹.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커에 가장 가까운 일이죠. 이분들은 이제 기업이나 기관의 의뢰를 받고 자기 서비스를 직접 해킹을 해보는 거죠. 아, 우리 왔었어요. 우리라고 할 수도 없고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가끔 그렇게 와요. 뭐 스팸 메일 같은 거죠. 스팸 메일로 낚아. 그래갖고 낚인 사람들은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해. 보안 관련해서 이런 거 열어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인 사람들은 교육 이수해야 되고 막 이래요. 아,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구나. 네, 메일 안 읽었다가 이제 그걸 하시는 사람들? 분이 이 일도 또 나누자면 또 되게 큰데 그런 일도 있고 그런 걸 교육하고 하겠다고 하는 걸 이제 정책에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 그런 메일이 낚시성 메일이 왔을 때 그걸 열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왜냐면 노는 애들은 메일 잘 안 봐. 아, 그래서 사전 메일도 안 오고 사후 메일도 안 봐. 안 봐. 노는 애들은 안 봐. 그래갖고 그 교육장에 가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가장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빠릿빠릿한 애들이 다 모여서 그 교육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하여튼. 네,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홈페이지 같은 거 한번 뚫어보는 거죠. 우리 서비스가 보완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뚫리는지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분석,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같은 걸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짜시는 분들. 그다음에 포렌식, 이거는 요즘에 좀 최근에 많이 뜬 직업이죠. 그러니까 이건 분석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디지털 증거를 채취하고 어떻게 보존할지 이걸 증거화시키는 산업 사람들. 스파이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산업 스파이를 잡으려면 여러 가지 직종이 같이 움직여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증거를. 네. 그래서 포렌식은 뭐 보안에 가깝냐 수사에 가깝냐라고 하는데 약간 중간에 걸쳐 있는 직종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안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건 장비? 제일 쉽게 말하자면은 영화 보면은 서버실이라는 센터장님 방화벽이 오해됐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아. 그 방화벽을 운영하시는 분. 방화벽을 운영하는 사람들. 네, 진짜 벽이 아니라 그런 방화벽이라고 불리는 보안 시스템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이 오거나 내부에서 나가는 통신을 제어하는. 나 그 팝업창 많이 봤어. 방화벽 때문에 접속할 수 우리 없습니다. 방화벽 자주 끄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장비들,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들 실제 운영하고 컨트롤하고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보안 장비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들, 백신 개발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컨설팅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어요. 너네는 이런 게 문제니까 이 정도의 장비를 설치하고 요렇게 정책을 가져가서 운영해. 쉽게 말해서 보안 점수를 매겨주고, 네. 그리고 너희한테 부족한 건 이거니까 요런 거 좀 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인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진단해주고. 컨설팅 같네요. 네, 맞아요. 컨설팅, 보안 컨설턴트가라는 재밌다.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네, 컨설팅 회사들이 있어요. 뭐 물론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단가도 엄청 낮고 힘도 없지만 사실 비슷한 레벨로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건 사실 거의 기타고 이거는 거의 흔한 게 아닌데 이제 보안 담당자 중에서도 탑 티어 중에 탑 티어 중에 탑 티어만 가능한 버그 파운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윈도우라든지 되게 상용적으로 엄청 많이 쓰이는 MS 오피스라든지 그런 거에서 버그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안 돼 있어. 버그 제보하면은 너 왜 우리 제품 뚫어? 너 어떤 목적이야? 너 북한이랑 관련돼 있니? 막 이렇게 들어와요. 빨갱이지, 바로 빨갱이지. 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인식이 바뀌었는데 좀 큰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MS나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모의 해킹을 해보지만 못 찾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걸 뚫어본다는 게 생각보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뚫을 수 있게 정책을 펴놓고 전 세계에서 이거를 버그를 등급을 매겨요. 이 버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악성 행위가 굉장히 크리티컬해. 컴퓨터를 거의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버그다. 그러면 이제 한 1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10만 달러? 이건 아닌가? 아무튼 그 등급별로 그레이드별로 돈을 매겨놓고 돈을 줘요. 그러니까 현상금 사냥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큰 회사들은 뭐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은 거의 다 그래요. 페이스북, MS, 오라클 거의 대부분 회사들은 이걸 운영해요. 왜냐면 그게 더 싸게 먹히죠. 해커한테 뜯기느니 차라리 그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잘못되면 또 큰 문제 생겨서 네 맞아요. 훨씬 배상액이 훨씬 클 것 싸요. 같은데요. 회사 진짜 뭐 사내 만에 하는 것보다 낫겠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정말 탑 티어의 해커들은 버그 이런 거 하나 팔면은 이제 몇만 달러 정도 되니까 부럽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노트북 한 대 들고 그런 천재들도 있어요. 근데 흔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디지털 노마드 같아. 정말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해요. 부럽겠다. 와이파이만 터지면 먹고 살 수 그거라. 있는. 근데 사실 어떤 직업이든 그 정도 탑 티어면 그러게. 뭘 해도. 그러게. 어디나 있구나. 네. 공부 열심히 할 저 걸.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일반 기업에서 보안 담당자가 네. 승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네. 어디까지예요? CSO라고 해서 네. 치프 시큐리티 오피서라고 그게 가장 갈 수 있는 최고 한계인 것 같아요. 일반 기업에서는. 보안 그러니까 뭐 임원 보안- 정도? 본부장? 뭐 네. 이렇게? 임원급, 이사급.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임원급으로. 보통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안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 근데 이제 IT는 또 나름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IO라는 직군은 있어요. 어떻게 IT 장비를 투자하고 어떻게 했을 때 비용 효율화를 하고 그런 분들이 겸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문제도 많이 되고 양성을 해야 되니까 법이 좀 바뀌어서 일정 기업 이상, 일정 수준 이상 기업은 CSO로 따로 둬라. 별도로 운영해라라고 법이 최근에 개정됐고 해서 이제 좀 높은 수준의 회사들, 사이즈가 큰 회사들은 점점 좀 생기는데 이분들이 뭐 CEO까지 가거나 그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전문가니까. 네, 맞아요. 한 그 정도? 경영이 아니라 한 분야의 전문가면은 부서의 장? 네. 그 정도가 되는구나. 어느 정도 경영이랑 맞닿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안이 100원을 털 때 110원을 들게 하는 게 보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경영 목표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해서 고려해서 네, 그래서 경제학이나 이런 쪽 부분도 올라가시려면 좀 많이 알아야 돼요. 해킹 잘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보안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일단 컴퓨터 일을 하고 싶어서 컴공을 갔는데 되게 많아요, 직종이. 보안도 이 정도 세분화 나눠지지만 이 상위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서 뭘 할지 몰라서 그 이제 휴학 상태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대기업 사무보조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뭘 할지 몰라서 되게 복학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에 되게 무서운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또래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길 가다가 만났어요. 퇴근길에. 그분 영업직이시니까 계속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가자는 거예요. 진짜 먹기 싫은데 같이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서 싫다는 말을 못했어. 왜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은? 그 왜 무서운 사람은 이유 없이 무서운 거 있잖아요. 표정이 별론가? 일단 덩치도 몰라서 엄청 그래. 크셨고 말투라든지 일단 인상이라든지 뭐 그런 쌍욕 뭐 아. 이건 기본이고 친절하지가 않구나. 네, 딱 봐도 저분은 그분이랑 밥을 먹었는데 뭐래요? 대화가 없죠 이제 먹으면서.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츤데레였어요. 명재 니는 꿈이 뭐고? 이런 거예요. 밥 먹다가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그래서 뭐 컴퓨터 일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2주 줄 테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아르바이트한테? 제가 사무보조인데 네. 그 레포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적 보고서나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2주? 토할 것 같은 거예요. 2주 안에 내가 20년을 생각해도 못했던 꿈을 군대에서도 맨날 생각했는데 한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이분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때리지진 않았는데 왠지 때릴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근데 2주 동안 진짜 열심히 찾았어요. 난 뭘 할까. 되게 고마운 분이시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분이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그러게. 이렇게 내가 인간이 덜 됐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열심히 찾아보니까 보안 전문가가 유망직종이라는 거예요. 그놈의 유망직종. 유망직종 아닌 게 없어. 그러게. 그래서 이걸 일단 하겠다. 그래서 보고서를 쓰라는 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보안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 숙제 다 했다. 그래? 그럼 2주 줄 테니까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써.
아니 근데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네. 보통 그렇게까지 가이드 안 해주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나연아님도 특이한 게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줘. 안 받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거든 나는. 나도 내가 그런- 알아요.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말조차 못 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약간 타노스 같은 사람. 왠지 그 말하면은 그대로 국밥을 들어서 내 머리에 던질 것 같은. 진짜 무서워했어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네. 알바이기도 했고 네. 또 직급이 거의 부지점장 정도급 네. 됐으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2주 동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써갔는데 네. 다행히 그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보고를 못했어요. 어. 그러고 나서 넘어갔는데 그게 저한테 좀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알아보게 됐고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돼서 3학년 때 이제 복학하고 또 1년 더 고민하다가 보안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보안으로 하게 됐죠. 재밌네요. 네. 네, 고마우신 분이죠. 음. 좀 얘기가 좀 돌았는데 이어나가자면은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뭘 공부해야 되냐. 뭐 이거는 사실 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요리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꼭 호텔 조리학과를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대학교에 있는 보안학과를 가면 됩니다. 아, 근데 내가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보안 담당자들을 봤을 때 일반 기업에서 지방대라든지 좀 이런 데 출신들이 그래도 많이 취직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지금도 그렇고 저가 있을 때는 보안학과가 진짜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밖에 없었고 그게 다 네네네. 지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슬픈 게 처우가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도 열악한데 그때는 열악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됐어요. 처음에. 네, 처음이라는 게 언제예요? 제가 정확하게? 취직할 때쯤 그러니까 11, 2년 전 때쯤 한 뭐 2007, 네. 8년? 네, 이럴 때? 2009년 10년?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던 때구나. 그러니까 거의 최저시급 정도 받는 거예요. 음. 그 공부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월급 그때 뭐 지금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지금은 학과가 많이 늘었나요? 제가 요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28개까지 생겼더라고요. 아. 그 서울 메이저 대학 특히 뭐 고려대나 예, 이런 예. 쪽에서 또 있고요. 아, 메이저 대학에 그 보안학과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진짜 운 좋다 그러면은. 옛날에. 최저시 임금인데. 아니. 그 후에 간 친구들은 졸업하고 나서 수요가 폭발했으니까 2012, 3년도? 막 이때부터. 네. 수요가 폭발했으니까 그때 그 친구들은 굉장히 취직이 잘 됐을 거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 수요에 했던 게 그때 예전에 77 디도스나 34 디도스 때 그때 보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농협 디도스 걸렸던 게 그거예요? 농협 해킹 그 즈음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대강 선생님이 한 거 아니에요? 뭐 썰이 많은데 저희 회사 일이 아니라서 저도 아, 예,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예. 그리고 또 물어봐도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또 직업윤리란 게 있어서 아, 서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걸 얘기 듣고 싶었는데. 뭐 알지만 말씀드릴 수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보안학과를 가는 게 가장 그 정규 교육을 받아서 되는 방법이고요. 학원 나와서는 안 될 일이고요. 사실 이게 아직 산업이 그렇게 육성화가 안 돼 있어서 꼭 학원 나와서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학원들 보면 6개월 코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나와서 못 해요. 그 정도로 호락호락한 직업은 예를 들어서 아니에요.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 보안 학원을 나왔어요. 네. 그러면 보안 직종으로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컴퓨터 공학과랑 보안학과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한 80% 이상은 동일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본 자체가 컴퓨터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컴퓨터 공학과에서 심화 학습을 좀 더 하는 거네요. 그 포커스가 다른 거죠. 음. 컴퓨터 학과는 그냥 컴퓨터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보안학과는 이 컴퓨터 전반을 배운 다음에 이걸 보안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조금 더 배우죠. 그래서 4년 안에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대학원이 이제 학과보다는 좀 더 많은 편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아직 대학원도 해킹 수준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큰 틀의 전략을 세울 정도나 정책적인 부분에 아직까지 관심이 많이 없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다른 일이고 나라에 비해서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국방 쪽은 좀 하고 완전 있는 것 같아요. 불감증이요. 맞아. 이러다 또 한 번 걸어. 근데 이래놓고 저도 집에서 제 컴퓨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나도. 비밀번호 뭐 어쩌고 저쩌고. 비밀번호는 간단해야지. 나도. 아,
요새 너무 특수문자 섞고 그러라 그래가지고. 맞아, 강제로 어렵게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쉽게 되는 곳 있으면 무조건 쉽게 만듦. 나도야. 그 아까 제가 쉽게 안 뚫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쉽게 뚫려요. 네. 비밀번호 쉽게 설정하면 쉽게 뚫려요. 1, 2, 3 돼 네. 있는데. 나 얼마 전에 인스타 해킹 당했잖아요. 진짜요? 해킹 당해가지고 나 인스타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 걸 왜 털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소극적으로 하니까. 별게 없어서? 본인이 로그인을 안 하시잖아요. 아니야, 내가 로그인 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 나름. 그러니까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보니까 털리는 즉시 알아요. 그러면 털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털어봤자 비밀번호 바꾼 끝이잖아요. 또. 근데 자주 안 쓰시는 계정들은 털어가지고 되게 자극적인 이미지를 올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친구를 확 끌어모은 다음에 걔가 이제 뭘 악성 코드를 퍼뜨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그 거죠. 페이스북에도 네, 그렇게 하는 가끔 그 뭐지 이거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나 싶었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 신청을 했더니 그다음 더 섹시 동영상 올라오더라고. 네, 그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휴먼 계정으로 전환시키고 이러는 게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돈도 많이 드는데 하는 이유는 그렇군요. 네. 귀찮게들 한다 했어. 네, 그래서 뭐 좀 얘기하자면은 아까 좀 이어가자면은 꼭 컴공을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공부해서 보안 동아리나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녀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학원을 좀 비추하는 편인데 학원 하셔도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꼭 뭐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꼼꼼해야지 할 수 있나요? 지구력 외에. 왜 프로그래머는 막 쉼표 하나만 틀려도 안 되잖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제 생각에는 좀 저는 안 꼼꼼했는데 꼼꼼해졌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꼼꼼해지고 제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꼼꼼하고 의심 많고 집요해야 돼요. 딱인데? 나연아님은? 그러니까 천직이네 천직. 그렇게 변한 거일 수도 있어요. 소명 아니야. 그 하다가 못해서 나왔을 거야 아마. 그게 안 됐던 사람들은 변별됐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아까 공부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3학년 때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안 동아리를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학과 공부 가지고는 좀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했었고 뭐 해킹 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지도 해킹 대회? 네, 그런 출전을 하면서 전국에서 그럼 해킹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킹 대회라고 해서 이걸 뭐 캡처 더 레코드 CTF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 번씩 기사에 나오잖아요. 미국 킹 대회에서 한국 팀 우승 뭐 이런 거 가끔 난 나오거든요. 뉴스를 안 봐서 몰라. 좀 얘기를 봤어요. 잘 해줘요. 가끔 네. 보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그렇게 이제 상상하시면 또 USB 꽂고 프로그레시브가 올라가면서 그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선 본선을 거치는데 예선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그걸 캡처 더 레코드인가 깃발 뺏기 게임이라고 보통 우리끼리 하는데 문제가 되게 뭐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문제를 주고 점수를 획득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점수를 획득하는 형태로 가자면은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홈페이지 그냥 똑같아요. 그냥 보통 대회하는 거랑 또 팀을 이뤄서 팀 신청을 하면은 그 뭐 로그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홈페이지를 딱 줘요. 그러면 이제 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이거 문제를 딱 들어가 보면은 문제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뭐 해킹을 하든 때려 맞추든 뭘 하든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그 코드를 주거든요. 코드를 입력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가장 많이 게임 같은 거네. 네, 해킹 게임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이제 본선에 진출하는 거고 본선은 좀 달라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그럼 그 타이틀이 되면 바리스타 대 경연대에 나가서 그 타이틀을 갖고 온 것처럼 나한테 커리어에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뭐 세계 대회에서 1등 했다라고 하는 정도면은 그런 탑 티어가 되는 거고 버그 파운팅으로 먹고 사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그래요? 거고. 그 취업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뭐 물론 이제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 거니까 뭐 모든 분이 그렇게 정도는 되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리더급 있잖아요. 네. 내 생각에 호수쌤이 이쪽으로 풀렸어도 잘 풀렸을 것 같아. 저요? 그 게임, 갑자기요? 아니 게임 그렇게 할 파해야 이걸 해킹 게임을 게임이다 했어요? 생각하고 10년 동안 해킹 게임 했어봐. 노트 만들어가면서? 노트 만들어가면서 잘 만렙됐을 것 같아.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산업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창업도 하셔가지고 나이가 저랑 거의 비슷해요. 한두 살 어린 친구들 훨씬 IT 많고. 쪽이 좀 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저도 막 나갔었는데 그런 하면은 예선은 48시간 동안 진행되거든요. 잠도 안 자고? 네, 밤새는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하던데요? 창갑이 있어요, 창갑이? 참가비는 없었던 것 같고
같기도 하고 있었나? 얼마 안 됐던 것 비쌌으면 같아. 기억이 났겠죠. 네, 비쌌으면 기억이 났거나 아니면 동아리 회비로 냈거나 뭐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썼어요. 크게 참가비가 있지는 않나 보네. 보통은 재밌다. 스폰을 끼고 하니까 나라. 재밌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서 할까? 돈 얘기 먼저 할까요? 돈 잘 버는지? 좋아요, 돈. 사실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인 것 같고 근데 이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직이 좀 잦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요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뻔해요. 기업이 창업을 해요. 그러면 일단 보안에 일단 관심이 없어요.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커.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걱정되기 시작해요. 털리면 어떡하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하나 털려요. 그럼 이제 보안 담당자를 구해. 네, 높은 연봉을 주고. 아. 야, 어디서 구해와! 이러면 이제 대기업에 급하게 구하면 이제 막 헤드헌터들이 뿌리죠. 그래서 비슷한 그 직무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좀 대기업 선호하거든요. 그 유사 직종의 대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셔오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점프 뛰면서 연봉을 튀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가면 또 엄청 고생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딱 내면, 왜? 야, 너 뽑았잖아! 뽑기만 하면 다 되는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 근데 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 보안 담당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이직이 그래서 그 회사가 힘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바사, 네. 케바케, 네. 팀바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필요하다고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주면 이제 답답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까 직종 말했던 것처럼 모의 해킹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은 진짜 종이 한 끗 차이거든요. 허락받고 뚫으면 모의 해킹이고 그냥 뚫으면 해킹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진짜 종이짝 한 장 차이인데 여기서 나쁜 마음을 딱 먹으면 해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커가 됐을 때 금전은 최소 100배 이상은 하이 나니까. 물론 한탕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생각해봤을 때 돈 수익 차이가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담력이 아닌 것 같아요. 범죄자긴 한데 잡기도 워낙 힘들기도 해요. 이게 IP를 계속 우회해버리면은 진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연결만 되면 되는데 그거 뭐 프록시 서버를 우회하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프록시 서버를 여러 번 우회하면은 IP도 이제 국가별로 할당이 돼 있어서 어느 국가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돌리기 시작하면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수사가 굉장히 어렵죠. 댓글 조작. 보안의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 뭐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윤리 의식을 강조해요. 그리고 윤리 교육 하면 안 돼. 이렇게. 요즘은 이제 보안 윤리 이렇게 해서 학과에서 과목도 개설되고 이러더라고요. 그죠? 경찰이랑 똑같아요.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약 단속반과 마약상. 어차피 한 끗 차이잖아요. 근데 마약상으로 돌아서면은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윤리 의식이 무너지면 부패한 경찰이 되는 거고 마약상으로 변절되는 거죠. 돈과 윤리 요 문제 항상 맞닿아 있죠. 보안 담당자는. 난 못하겠다. 돈이 좋아. 윤리보다. 저도요. 나야지만 하는 걸로. 이 양반들이 정말 오해. 뭐 해킹할 줄 알아요는 뭐 좀 흔한 질문이에요. 흔한 정말 제일 많이 듣는 거는 진짜 많이 들어요. 처음 만나서 보안 뭐 한다 이러면 일단 제 일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아까 어렵지. 얘기했잖아요. 직종 8개 있는 거. 저는 보안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러면 하면 CCTV 보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진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특히 영어학원 가서 영어 회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도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시큐리티잖아 그냥. 네. 그래서 컴퓨터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꼭 해요. 꼭 컴퓨터 인포메이션을 붙였어요. 안 그러니까 시큐리티라고 하니까 제 덩치에 가드를 하기에는 좀 덩치가 키가 작은데? 경호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또 우리 산업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학원은 다 오잖아요. 학생들도 그렇죠. 오고. 그러니까 가드? 혹시 세콤 다니세요? 그렇지. 주부님들한테 물어봐요. 보안한다 그러면 세콤이죠. 뭐, 세콤이지 뭐. 네, 캡스. 그래서 세콤 캡스? 아니요? 그런 얘기 정말 경찰 많이 들었어요. 아니고 보안이면은 뭐 캡스지 네. 뭐. 아무튼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얘기 듣다가 그러면 그럼 해킹도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어디 네이버 뚫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두 번째 궁금한 건 그거네. 네. 일단은 제가 말했듯이 저는 해킹 쪽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해킹 수준은 대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10년 전 기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허접한 데는 저도 뚫을 수는 있겠죠. 또 공부를 하면은 또 뚫을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 정도를 뚫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윤리적인 부분. 그런 시도를 한 번이라도 하면 범법이거든요. 아니 그냥 이거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그래.
나 솔직히 네이버 뚫을 수 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하는 블러핑 거예요. 하자 이거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네이버의 보안 담당자들이 변절했을 때. 이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내부 설계도를 들고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그런데. 나는 안티 보안 세력이었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차라리 회사에 로열티를 좀 주고 회사 정보를 훔쳐갈까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정책을 막 그 돈을 써서 사지 말고 저희는 공항 검색 때도 있었거든요. 네. 출퇴근할 때. 근데 그런 거를 저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지 말고 빼가면 안 된다라는 윤리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착할 리가. 아니요, 근데 이거는 보안 쪽 담당자들 그리고 석학들도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브루스 슈나이더라는 교수가 가장 석학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최고의 보안 장비는 보안 교육이다. 그럴 것 같아. 네, 맞아요. 백날 그거 해봐야 모든 걸 감시할 수 없고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도도 물론 중요한데 그 제도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좀 아주 어렵긴 해요. 뭐 생각 자체가 불편하다는 생각만 하니까. 맞아요. 불편해요. 보안 프로그램. 너무 불편해. 나 그리고 여태까지도 계속 질문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안 담당자가 내 개인 그러니까 그 서랍 잠금을 안 했다고 내 서랍을 다 뒤졌어. 그래가지고 내 다이어리 있잖아요. 네. 다이어리를 열었어요. 그 회사 다이어리도 아니고 내 개인 다이어리였어요. 다이어리에 근데 내가 회사 다이어리를 안 쓰고 개인 다이어리에다가 회의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몇 잘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본 거야. 그래갖고 나보고 보안 위반했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갔어요. 위반하신 거 맞네요. 그래갖고 위반해서 소명하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위반한 건 좋다 이거야. 내가 그 서랍을 안 잠근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개인 다이어리까지 열어볼 권한이 너한테 있냐라고 물어봤었어요. 맞아요. 있어요? 보안 담당자한테 있어요 그 권한이? 그거가 굉장히 보안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프라이버시와 회사 그러니까요. 자산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그럼 어디까지나 나는 그건 개인 다이어리였거든요. 네. 스타벅스 다이어리? 저라면 안 열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악의를 갖고 열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또 기업의 문화랑도 많이 맞닿아 그냥 있어요. 시겁하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본보기죠. 본보기. 기본적으로 나랑 사이가 안 좋기도 했어요. 업보다. 그냥 엇보였다. 이게 근데 제조업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 근데 난 너무 화가 났어. 그게 그러니까 음. 업무 노트도 아니고 그 개인적인 다이어리 스타벅스 다이어리에다가 써놨는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서랍을 열어서 개인 다이어리를 꺼내서 열어서 읽어볼 일은 아니죠. 또 화가 나네 옛날 생각하면. 그 뭐 보안 정책이 서랍을 잠그고 다니는 거였겠죠. 그 시건 장치가 고장 났었어 내게. 그때 이제 그 사람 말은 시건 장치를 네가 고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네 담당자도. 뭐 딴 기분 나쁘게 딴 하긴 거에서도 했네요. 경각심은 졌을 텐데. 그러니까. 네. 그냥 네. 왜 안 잠그고 다니냐면 했어도 사실. 사실 뭐 산업이나 회사 분위기 그리고 경영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인 게 저는 이제 IT 쪽에 가까운 게 아니죠. IT 회사니까 좀 루즈해요. 조금 느슨하다 할까? 근데 연구소라든지 제조업 쪽, 특히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난 아니죠. 왜냐하면은 거기는 도면이 하나가 유출됐을 때 기업의 존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나 그런 프라이버시보다는 보안이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국방 쪽 가면 개인의 뭐 영역이나 이딴 건 없죠. 그냥 통신도 마비시켜 버리니까. 거긴 전화도 안 되게 딱 음영 지역도 만들어 버리고 하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적절히 잘 조절을 해야죠. 오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게 회사에서 어디까지 보냐. 그거 궁금해. 내 메신저 내용 보냐 이런 거. 그리고 그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봐요. 메신저 내용을 다 봐요? 근데 그게 어느 메신저에 따라서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사내 메신저. 타보죠 당연히. 그러려고 만든 건데. 근데 실시간으로 진짜? 보진 않고 일이 터지면 보죠. 검색어로 찾아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다 볼 순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드릴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에 따라 기업에 따라 CEO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최악의 케이스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악의 케이스가 뭐죠? 다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뭐 내가
온라인으로 이마트 뭐를 보고 있다. 그것도 다 보고 있어요? 당연히. 볼 수 있어요. 아니, 보려고 그걸 보는데 시간을 쓰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는 않겠죠. 직원이 많은데 다 볼 수는 없을 거고. 네. 몇 명 이제 조금 아니면 특정 주소 접근하는지 뭐 이런 걸로. 그거는 당연히 되지 바로,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차단을 할 수도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는데 차단은 바로 즉각 차단이 되니까 차단이 될 거고 모니터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본다라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CCTV처럼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를 쌓아놓고 얘가 뭘 했는지 바로 쫙 추적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반윤리적인 행동을 했어. 내 생각에. 네. 이 사람이 그래서 회사에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이 사람이. 네. 그러면은 보안팀에서 저 사람의 그 사내 메신저라든지 그 로고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당연히. 내 컴퓨터에는 사내 메신저 로고가 없잖아요. 보안팀엔 남아 있어요? 대화 내용이? 보안팀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회사에서 스카이프 링크 많이 쓰잖아요. 네. MS 거. 그거는 모든 대화 내용이 서버에 다 저장돼요. 그래서 특정 키워드로 걸어서 볼 수도 있고 내용을 추적해서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죠. 우리 메일함도 다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회장님 이름 치면은 바로 보안팀에서 바로 메신저에 회장님이나 사장님 이름이 거론이 되면 바로 대화하는 내역은 다 찾아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차피 그거는 찾아봐봤자 욕밖에 더 있겠어요. 뭐. 근데 그걸- 보안상 내용보단 기분상 내용이겠지. 그치, 정확하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CEO의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그거 이제 봐서 뭐해? 기분 나쁘려고. 모르겠네. 그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참 이상하긴 하네요. 얘기가 돌긴 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돌았죠.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도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름 직접 얘기 안 하고 우리 형 우리도 우리 그래. 형 이런 우리도 식으로 그래요. 얘기했죠. 피군 막 이렇게 이니셜로 했어. 그래서 같은 회사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오해를 들어요. 좀 친해지면 물어봐요. 이거 하면 걸려요? 그러게. 보통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노코멘트를 하죠. 아니, 제 일인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걸었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에 맡기는데 보통 상상력이 좀 과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를 하면은 일단 네트워크 페이지 웹페이지 이런 거 접속하는 거는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내가 어떤 파일을 전송했고 어떤 파일을 만들었고 언제 편집을 했고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기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고요. 그쵸. 파일 파일 제목 생성하고 바꿨고 누구한테 보냈고 어떻게 했고 나 이거 걸렸잖아. 딴지일보에 원고 송부하다가. 그래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신저? 네, 다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특정 메신저를 보는 거는 거의 보기 힘들죠. 깨톡. 황금폰. 정준영이 던지는 황금폰. 그건 제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정준영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대화를 기피하고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으로. 많이 이사를 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본인이 휴대폰을 통째로 맡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텔레그램도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일반 대화 하시면은 다 그 서버에 남고요. 네. 비밀 대화를 해야지 안 남아요. 그럼 물론 근데 이제 서버가 러시아에 있으니까 영장을 줘도 모임 이러겠지만 푸틴한테 예, 일단 남아요. 텔레그램도 비밀방을 파셔야 안 남아요. 아무튼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는 회사 사장마다 너무 틀린 게 이게 기술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보려면은 뭔가 PC에 뭘 깔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는데도 돈, 관리하는데도 돈, 관리할 사람 뽑는데도 돈, 앞으로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뭐 하는데도 다 돈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여러 개를 깔아가지고 PC를 감시하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충돌을 해요. 맞아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느려져요? 예, 엄청 느려지고 뭐 이런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소모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해야 되니까 자원을 진짜 일을 위한 되게 일이야. 많이 써요. 이 모든 걸 다 적용하면은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국방부 맞아. 이런 데 아니면은 맞아. 이 정도까지 보는 기업은 흔치 않아요. 적절히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정 수준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굉장히 봤을 때. 어렵겠다. 예. 돈도 워낙 또 많이 들고 사실 보안은 사고 안 나면은 그냥 돈 먹는 함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보험비 같은 거라서. 그리고 보안 뭐 하나 추가되면 직원들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미움 받는 데는 익숙해요. 그러겠다. 네. 이거 프로그램 이거 삭제해달라고 막. 거의 세 번째 오에 성격이 까칠하다. 보안 담당자들은 뭐 좀 그렇다라는 말을 듣는 게 일하면서 약간 근데 나는 그건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잖아요. 네. 보안 담당자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해야 되는데 보안 담당자들은 일반 임직원들을 볼 때 쟤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내 그 다이어리 사건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USB 같은 거 어떻게 하다가 심카드 같은 거 유심카드 같은 네.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방에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수 있어요. 공항 검색 때 이렇게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꺼내갖고 열었는데 공인인증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거 뭐 페널티 물리고 뭐 뭘 했을지 네. 모른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야. 왜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냐, 네. 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하고 사람을 대하냐라고 많은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음. 보안은 가능성과 싸워요. 그러니까 실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싸우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음주 단속 생각해 보시면은 다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얘네들 다 음주했을 거다라는 걸 가정하고 걔 다 검사하다가 하나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사실 그리고 또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져갈 테니까 보안 담당자가 대충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그걸 이용해서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대충 검사를 했다. 그러면 아, 그걸 어려운 직업이네 또. 알고 얘네가 가방에 USB가 있을 때 공인인증서밖에 없다고 빡빡 우기면은 넘어가 주더라. 그러면은 누가 그 똑같은 방법으로 털어나가겠죠. 원리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도리가 없죠. 까칠하다라는 그게 그럼 여기하고 맞닿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항의 받는 내용이 비슷하면 귀찮아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매일 복붙해서 보내도 돼요. 이름만 바꿔서. 많이 받는 게 그래서 저는 좀 항상 그리고 회의하거나 뭐 하거나 문의했을 때 거의 구할은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을 이쁘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 맞아. 된다라고 해주려고 노력해주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못 해줘요. 이것도 근데 감정의 문제인 게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나도 물러서게 되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후자는 감정 노동을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좀 난 감정 계속 노동자예요. 하다 보면 전자일 것 같아. 저는 계속 일을 하면 귀찮거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요? 네, 사람들이 내 말 안 듣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귀찮더라도 후자가 후자가 장기적으로 훨씬 편한 게 감정 노동도 들어가는구만. 네. 어딜 가나. 그쵸.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민원실도 뭐 똑같이 뭐 경찰 민원실도 맞아요. 저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좀 반발도 많고 이래서 왜 안 되는지를 좀 설명해주고 이 안 되는 이유의 취지를 좀 설명해주고 혹시라도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얘기해줘요. 그럼 괜찮지. 그래서 계속 회사에 좀 많이 알아보고 다니는 게 만약 USB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파일을 전송할 우리 회사에 공식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그럼 있으면 그걸 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걸 쓰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파일을 보내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네. 꼭 USB를 고집할 이유는 없거든요. 뭐 그렇게 해결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해주죠. 우리는 메일 용량도 되게 작고 대용량 전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진 같은 거 첨부해서 내보낼까봐. 근데 이제 일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그 대용량 전송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엄청 싸웠어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 나는 맥북을 썼는데 맥 자체가 보안에 설치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하여튼 많이 보안팀하고 안 좋았었어. 그리고 약간 직업병 같은 거 좀 있는 게 뭐예요 직업병? 일단 의심이 좀 많고요. 어떤 부분에서? 항상 저 말을 왜 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건 약간 제 성격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직업병 아니라 그냥 성격 아니에요? 궁금증이 많은 거 아니에요? 궁금증이 좀 많은 그럴 거? 수도 있고 이 직업을 하고 나서 내 생활 보안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저는 좀 약간 좀 심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와이파이 패스워드 좀 길고요. 특수문자 당연히 들어가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죠. 이게 보이는 거 그 당연히 숨김이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이 뭐예요? 나 몰라. 지금 와이파이 보면은 목록이 쫙 뜨잖아요. 그거는 걔가 공개를 해둔 거예요. 공개를 해두는 거죠. 그걸 비공개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닫히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뭐 장비로 찍으면 다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안 보이니까 하나의 허들을 더 두는 거죠. 진짜 심할 때는 접속할 수 있는 기기 제한까지 걸어놨었고 집에서도. 그리고 도어락 패스워드도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었어요? 야동? 그냥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맨날 이게 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별로 힘들지 않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설정하는 거. 그리고 도어락 패스워드도 그거 알아요? 요즘 도어락 패스워드 16자리가 돼요. 언제 다치고 있어요, 그거를. 보통 4자 많이 하시잖아요. 전 8자거든요.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그건 좀 힘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가 한 대면 계정은 당연히 따로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이게 편해요. 그렇게 따로 쓰면.
네. 안 숨겨도 되고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이것도 직업이니까 이게 얼마나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취직은 잘 되냐? 어디로 취직하냐?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잘 되냐는 너무 또 케바케니까 어디로 가냐를 말씀드릴까 해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안 전문 기업, 서치 에즈, 안랩 이런데.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안랩인데 뭐 안랩이 뭐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는 잘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백신을 만들고 안랩도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런 안랩 같은 회사라든지 알약. 그쵸, 이스트 소프트 그런 회사들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보안 장비를 만들고 구축해주고 이런 그러면은 그런 거 전문 있잖아요. 금융 결제, 모빌리언 뭐야? 오빌리언스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가서 그런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램이 구동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담당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기업이나 그 기관의 보안 담당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큰 회사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이 되면은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아까 7가지 직종 말했잖아요. 그게 각각 있느냐, 한 명이 다 하느냐 정도는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보안 장비 운영을 많이 뽑아요. 좀 사이즈가 작으면 일단 방화벽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생각보다 이게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공무원 될 수 있어요? 네, 공무원, 전산직 공무원이 많이 있죠. 하긴 국민들의 그 정보를 잘 보호해야죠. 네. 공시 안 보고 그러면은 전산직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전산직 공무원은 뭐 조금은 그래도 전공자한테는 허들이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이. 자기 전공에 대해서 시험을 치니까. 갑자기 국가 그거 생각하니까 생각났는데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국가 사이트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보안인증서? 뭐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그렇지만. 공인인증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아니 X 우리 뭐지 그거? 액티브엑스. 액티브엑스. UI 이런 게 너무 불편해요. 그건 정말 말씀드릴게요. 설치는 하면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답답한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답답해요. 일단은 제가 봐도 UX가 구려요. UX 그게 좀 구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보안은 그 약간 우리나라 법제도랑도 비슷한데 약간 잠정적 범죄자 혹은 계도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처럼 보안 정책이나 보안 관련 법률들도 은행이나 국가기관들은 어떻게 해라고 가이드가 다 있어요. 법률적으로. 그 가이드의 기준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업체들은 갑이 요청하는 데에 따라서 그냥 구축을 해주는 건데 갑이 보통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을도 그냥 해달라고 한 대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을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으로는 갑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보안 머시기 이런 거를 내가 뭐 다운로드 받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민원 하나 떼려고 그래도 뭐 이거 한 번에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받은 다음에 설치 받고 나면 프로그램. 홈페이지 처음 화면으로 맞아. 또 하다가 또 실컷 내가 2단계에서 뭐 그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2단계를 통과해서 3단계로 왔더니 거기서 또 뭘 익스플로러 다 닫으라 그러고. 그랬더니 다시 또 처음 화면으로. 맞아. 이거는 왜냐면 은행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좀 덜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맞아. 진짜 복합적인 문제인데 정말 쉽게 후려치자면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으로 이 모든 게 다 되는 나라가 일단 없어요. 원래 이게 인터넷이라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될 수 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일단은 우리 뭐 민원 서류 같은 거 떼잖아요. 네. 그러면은 철저하게 암호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인터넷이라는 게 그냥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에 되게 중요한 정보를 보내려면은 뭐 박싱을 잘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 원래 인터넷은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시스템 체제가 아니에요. 그럼 인터넷은 즐겁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그냥 다 오픈 월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쌓려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을 넣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원래 없던 거에 억지로 끼워 맞춰 넣다 보니까 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인터넷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으로 인감도 떼고 싶고 인터넷으로 뭐 주민등록 등본도 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부기관의 그런 홈페이지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단계별로 붙여서 그렇게 불편한 건가? 그쵸. 뭐 할 때마다 뭐 그 암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그 기능이 없었다. 그러면 뭔가 하나 또 깔아야죠. 근데 암호화만 했더니만 그 사용자 컴퓨터가 털려서 키보드가 그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키보드를 막 자동으로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키로고라고 해요. 근데 패스워드 아이디 쳤던 거를 로고로 찝어가는 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키로거를 탐지할 수 있는 거 하나 또 깔아주고. 그래서 근데 또 백신을 안 까는 애들이 너무 많네. 그래서 백신도 강제로 깔게 하고 그 순간만큼은 백신을 하나 또 깔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3개가 들어갔죠. 근데 또 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 공인인증서가 인감도장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돌리려면 또 하나 필요하고. 이게 계속 덕지덕지 붙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사실 뭐 몇 개든 깔는 건 상관없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업 쪽은 점점 덜 불편하게 개선해온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뭘 입력하기 전에 적어도 맞아요. 미리 깔게 하는 거죠. 맞아. 근데 국가 사이트는 내가 실컷 다 입력한 다음에 깐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겨우 넘어갔더니 거기서도 또 그러고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그러니까 이제 한 5번쯤 입력하고 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네, 이제 고용보험 워크넷 이런 거 이용해보고 알게 됐어요. 그건 UX 쪽의 문제인가? 뭐 약간 그런. 그러니까 좀 UX랑 보안이랑 같이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보안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용성을 너무 강조한 거죠. 이제 그런 얘기 말고 재밌는 얘기 해줘요. 보안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의 메일을 털어봤다던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메일을 털려면 네이버를 털어야 되는 거 그쵸.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어쨌거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진짜 도움받은 거 없었어? 도움받은 거야? 보안을 해서 뭐 살면서 도움받았던 거. 근데 얘기를 하면 다 범죄니까. 얘기를 할 수는 그럼 없어요.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알겠어. 털었어. 옛날에 초창기 때 예전은 쉬웠죠. 그러니까 막 초창기에 처음에 생겼을 때 비밀번호 찾을 때 좋아하는 색깔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것만 맞춰도 막 열리고 그랬어 옛날에는. 되게 옛날 얘기하자면은 예전에는 해킹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나 옛날에 남자친구 카드 명세서도 봤어. 짱이지. 내가 해커가 됐었어야 되네. 아, 그래? 응. 어릴 땐 참 그냥 메신저나 이런 걸로 보내가지고 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털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 어릴 때. 그쵸. 아무래도. 그 시절에는 사실은 보안도 되게 취약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맞아요. 뭐 다음 뭐 그거 아이디 알아가지고 비밀번호 내가 바꿀 수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근데 뭐 제가 했던 사례는 말할 수 없고 사고가 났던 사례들 중에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공무원 시험 조작 사건 그런 게 뭐예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공무원 준비생이셨는데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합격한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은 제가 이게 교육할 때도 많이 써먹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분은 엄청난 실력자인 것 같잖아요. 나 그거 기사 본 것 같아.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몰라 나 기억 안 나.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후려치자면 걸어 들어가셔가지고 그 합격자 담당자 PC를 열어서 그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치고 나왔어요. 문서에. 근데 어쩌다 걸렸죠, 근데. 아니 근데 어떻게 걸어 들어가서 그 걸릴 수밖에 담당자 서버엔 안 남아서 그런가? 아니 이게 발표 공고를 어쨌든 파일로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숫자가 안 맞으니까 뭐 그렇게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되게 그랬던 게 여기 과천이었나? 제가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정부청사에 거기 들어가서 서버에 거기까지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보안이랑 PC 보안이 다 뚫린 게 되게 우리가 평소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정부청사 들어가려면은 앞에서 신분증 내고 카드 받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자기 아이디 카드를 찍고 나면은 그 뒤로 이제 안면 인식이 들어갔죠. 아이디 카드 찍고 층 올라간 다음에 거기는 또 합격자 명단을 관리하는 데니까 또 도어락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뚫렸냐면은 처음에 정문은 어떻게 뚫렸냐면은 이 친구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경비를 전의경이 서요. 근데 얘네들이 휴가나 외출이 워낙 많을 때 사복 입고 다니거든요. 너무 많이 나갔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한 명 한 명을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좀 짧고 이러면은 그냥 우르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기네들도 다 몰라요 누군지. 소속이 다르니까. 일단 정문은 그렇게 뚫렸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하는 거는 1층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 안에 헬스장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잘 안 잠그고 다니고, 심지어 여기는 문이 파손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입카드. 대단한 애다. 난 놈이긴 해요. 컴퓨터 쪽으로 난 게 아니라 담력이 난 거예요. 담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문제예요. 출입카드를 3장인가 입수했대요. 자기가 원하는 층에 누가 일하는지 잘 모르니까. 와. 근데 문제는 이게 탈취되고 나서 얘가 그걸 하루 만에 한 게 아니에요. 4번인 것 같대요. 이게 출입카드가 분실됐을 그 시점에 신고가 제대로 들어갔고 CCTV를 돌려봤으면 바로 알았겠죠. 이 전부 앙전 불가중이에요. 대충 어디서 흘렸겠거니 한 거예요. 네. 그러고 출입카드가 재발급 되는 과정에서 말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찍어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층까지 갔는데 도어락도 있었잖아요. 이게 예술이에요. 도어락 패스워드가 길었나 봐요. 써서 붙여놨어 앞에. 와. 그래서 거기가 문이 뚫렸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담당자 PC도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설마. 있잖아요. 네. 그것도 써서 붙여놨어? 아니요, 이제 설정을 안 해놓은 거죠. 아. 공무원은 이제 컴퓨터 부팅 패스워드도 있거든요. 음. 그걸 안 해놓은 거고. 야,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예. 돌아갔네요. 되게 사소한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그리고 근데 그 친구 하나 원단 조작. 때문에 많은 제도가 생겼을 것 같아. 일단 전해경들 네. 뭐지? 입퇴소할 때 다 체크하고 그리고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홍채 인식 뭐 이런 네. 거. 전원 보안 교육하고. 몇십억이 들어간 거죠. 그래. 그러니까 사실 그러네. 이게 출입카드 신고만 했으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게 홍채 인식한다고 또 안 끝날 될까? 그게 인식률이 100%가 아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어떻게 걸리냐면 공무원들은 또 보안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부팅을 못해요, 정상적인 루트로는. 그래서 이제 부팅 패스워드를 거는 건데 그 부팅 패스워드를 왜 거냐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CMOS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팅을 어떻게 할지 옵션을 조절하는 그거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안 걸려 있으니까 얘가 그걸 들어가서 자기가 USB에 리눅스라고 OS를 가져온 거예요. 와, 그걸 천사네. 꽂아서 USB로 부팅을 하면 그걸로 부팅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와. 왜냐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들은 다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돌아가게끔 아, 보안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얘가 가져온 걸로 로그인을 해버리면은 모든 보안 프로그램들이 다 무력한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아, 근데 철저히 준비를 또 아니 나름 내가 해서 들었던 왔네. 해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얘기인데 사실 이거 되게 이 열심히 했잖아 이 열심히 친구. 했는데. 아니, 이 정도 컴퓨터 지식은 컴공과 1학년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아니 대단한 애네 그게 진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담력이 없을 어. 뿐이지 되게 엄청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실형 살겠지.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형 제가 살지. 좀 몇 년 돼서 저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는 본보기로라도 실형을 때려야지 공무원들을 교육시킬 빌미도 되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뚫린 게 앞에서 정문에서 FM대로 안 했죠. 출입카드? 사실 그리고 비밀번호만 안 비밀번호. 적어놨어도. 그거만 안 했어도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서 재밌다. 쿵쿵쿵쿵 하고 있으면 경비가 와서 그래서 잡혔겠죠. 그렇게 비밀번호 적어놓지 말라고 교육시켰구나. 이 별거 아닌 것들 이 합쳐져서 아. 되게 그 세계적으로 쪽팔린 사례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보안에서 사소한 건 없어요. 나는 왜들 그러나. 비밀번호 적어놓는 게 뭐가 헷갈려갖고 그러는데 일 좀 하겠다 그러는데 막 이랬어요. 안 보이는데 붙여놓던가. 그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 귀찮다고. 그러라고 패스워드 만들어 온 건데. 재밌다. 아무튼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쪽팔리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우 난 녀석이네. 누군지 몰라도. 근데 보통 해킹 사고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뚫려요. 어이없게. 생각지 못한 지점에서. 큰 사고들은. 도청이요? 도청 같은 것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정부에서요? 네. 그건 제가 정부기관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안의 영역은 아닌가요? IT 쪽에서는. 다 카더라죠, 뭐. 뭐 중국,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하겠지. 이거는 이제 보안업계의 카더라인데, 얘기를 듣자면은, 그, 네트워크 장비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가장 많은 장비들을 보급하고 알아요. 있어요. 그거 뭐지? 금문경을. 네. 화상 회의할 때 시스코 들어가서 하는 거. 네, 시스코 점유율이 거의 90%가 넘었어요. 아. 그래서 모든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가 만든 회사의 네트워크 장비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로고가 회사 로고가 금문교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골든 브릿지. 되게 편해. 네, 그렇는데 그래서 이게 카더라가 화웨이가 이걸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많이 따라잡혔는데 왜 근데 뭐 시장 경제니까 방어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걔네가 납품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뜯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다면 저기에 뭔가 두감청이 있지 않겠냐라는 카더라. 그래서 중국이 이 점유율을 높였을 때 자기네 감청 범위가 줄어들 수 있더라라는 카더라. 나 그리고 화웨이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빼갔다는 얘기도 나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5G 막 이런 기술도 중국에서 미국에서 화웨이를 억압하는 거? 그게 그 이유라고 나도 들었어요. 근데 뭐 또 더 확증을 주는 카더라의 카더라는 뭐 화웨이 장비를 뜯어봤더니만 칩 있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걔가 들어갈 자리가 한 군데가 비어있더라. 이게 중국에서는 요 자리에 뭔가 꽂혀있지 않겠냐 라는 카더라가 있어요. 이건 확인 안 되는 거고 그냥 다 그냥 이쪽 업계에서 떠도는 풍문이에요. 풍문 좋다.
그래서 그런 보안에 대한 원천 기술이나 특히 우리나라 수학 정말 안 되잖아요. 암호학이 완전 수학이거든요. 대수학. 근데 지금 암호학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백도어도 있지 않을까? 백도어? 그러니까 원래 암호라는 게 키가 있어야 풀리잖아요. 네. 키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은 갖고 있지 않을까? 이 새끼들 라는 카더라도 있죠. 그래서 원천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보안은. 어느 분야나 원천 기술이 뭐 그렇긴 하네요. 중요하지 않은 데는 없고. 그래서 뭐 그런 카더라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할게요. 네. 친구가 얼마 전에 구글로 자기 아이디 검색해봤더니 10몇 년 전에 성형외과에다가 견적을 한 게 남아있는 거. 그런 거 어떡해. 근데 문제는 그 성형외과가 문을 닫았어. 아, 근데. 그래서 그 게시판은 살아있어. 네. 그래서 얘가 그 이름으로 성형외과에다 견적을 넣은 거는 계속 남아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아마 영구적으로 남아요? 일단 두 가지가 남는데 검색 엔진의 방식이 그거를 그때 찾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크롤러라고 모든 페이지를 다 열어봐요. 그러고 해서 그거를 썸네일을 가지고 있다가 검색하면 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글에서 검색되는 거는 구글에 보내서 검색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 홈페이지는 그래도 누군가가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죽고 있다가 돈을 내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찾아서 내려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메일 이런 거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알겠어요. 주체한테 찾아서 내려달라고 하면 될 거예요. 꼭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 검색해 보거든요. 보안 네. 담당자로서 또 뭐 생활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거 정도는 가벼운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패스워드 좀 바꾸시고요. 얼마나 90일인가 그건 바꾸라고 좀- 뜨던데요?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거를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은 그 패스워드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그래요? 저도 잘 못하지만은 좀 하는 게 자기가 원래 쓰는 패스워드 플러스 사이트 주소라든지 그런 너무 식으로 외우기 힘들던데. 그런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은 그마저도 어려우면은 좀 어렵게라도 해놓으세요. 우리 회사에 어떤 부장님이 청첩장이 주말에 다 배포가 된 거예요. 전 직원한테. 부장님 이름으로 문자가 청첩장이 배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야. 근데 청첩장이 배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자극적이잖아 일단. 다 열어본 거예요. 다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거 열어본 사람들 다 보안교육 그- 받고. 보험 교육 받고 그랬어. 아니, 그 회사에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낚시. 그러니까 낚시도 그러니까 뭐 20대 뭐 후반 뭐 30대 초반의 여성이 청첩장을 보냈어 그러면은 나중에 열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 나중에. 근데 뭐 얘 결혼하나 보다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애가 둘인 또 유명한 부장님. 유명하고 네임드 부장님이었던 거야. 애가 둘이야. 근데 청첩장이 주말에 온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그걸 다 누른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회사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실제 공격도 그렇게 들어와요. 아. 그 인사 개편 시즌. 예. 아. 인사 인사 발령사. 뭐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평가 시즌에 평가 피드백. 그래서 볼 음. 수밖에 없게. 불연 중에. 나는 그거 뭐지? 고소 민원실에서 검찰청에서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고소했다고 그래. 나는 또 어떤 일배가 또 나한테 또 보냈나 열었지 또. 근데 좀 그렇구나. 패스워드 바꾸고 사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 같은 거 접속하실 때 주소창에 주소 맞는지 정도만 봐도 네이버면 NAVER이잖아요. 야동에 많이 심어져 있다면서요, 악성 코드는. 그쵸. 그럼 야동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서 보시면 정품. 정품을 야동도 정품을 봐야 돼요? 정품을 보시면 안 걸리겠죠. 일본에서 정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거기도 뭐 어쨌든 산업으로 있으니까 뭐. 네, 그렇구나. 토렌트로도 많이 퍼지기도 하고. 그걸 100% 막을 수는 없고요. 좀 의심스럽다라든지 그리고 좀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졌다? 이럴 때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프로그램이 내가 실행시키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가고 이건 좀 근데 일반인이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백신 좀 제발 까시고요. 우리나라처럼 백신을 공짜로 나눠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백신은 원래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 또 의심 많은 민족이잖아. 이것도 뭔가 있지 싶어갖고 안 깐단 말이야. 제발 V3라도 좀 까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